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작년에 기억하시나요? 동남원 새마을금고 그리고 구직신협의 직장 내 괴롭힘 또 성희롱 이런 노동법 위반에 대한 언론 보도가 전해진 바 있는데요. 이후에 중소금융기관들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다른 지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통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노무사님, 오늘 본격적인 주제 들어가기 앞서서요. 네. 혹시 정치 관심 많으십니까? 정치예요? 예. 크게 관심 없습니다. 그래도 노무 일을 하시다 보면은 좀 관련이 있지 않으신가요? 네네. 그런 입법 활동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들어와서요. 관련 퀴즈를 오늘 청취자 퀴즈로 내드렸는데 우리 노무사님이 힌트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문제 알겠습니다. 내고 힌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갖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것이 통과돼야 법원이 영장 실질 심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체포 땡땡땡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땡땡땡에 들어갈 말을 맞춰주시는 게 오늘 퀴즈고요. 1번 동의안, 2번 강의안, 3번 문의안, 4번 두리안 이렇게 보기를 드렸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체포 동의안이냐, 체포 강의안이냐, 체포 문의안이냐, 체포 두리안이냐. 우리 노무사님의 힌트는요? 네, 뜻을 다 같이 한다는 뜻인데요. 예. 네. 혹시 이런 노무 관련하는 일을 하실 때에도 이 단어를, 이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많이 쓰죠. 왜냐하면 어떤 회사가 우리 취업 규칙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걸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이것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불리하게 바꿀 때에는. 네, 맞습니다. 개별적인 사인이나 그런 이게 아니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네. 과반수에 뭘 받는다고요? 뜻을 같이 하는 거. 전문적으로 잘 해주시다가 꼭 이렇게 한번 약간 미끄러지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청취자분들에게는 아주 직접적인 힌트가 됐을 것 같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오늘의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독이 이루어졌고요. 신협과 새마을금고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들었는데 실시 규모와 기간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새마을금고하고 신협에 대해서 이루어졌어요. 새마을금고 37개소고요. 신협은 23개소에서 총 60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를 현장 점검 실시하는 방법으로 근로감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 근로감독은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노동관계 법령의 위반 사항 점검하고요. 그다음에 워낙 저번에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새마을금고하고 신협에서 되게 경악할 만한 일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조직 문화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설문조사하는 걸 병행해서 실시했다고 합니다. 60개소라고 하셨는데 새마을금고나 신협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 60개소를 따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요. 그 홈페이지에 이제 신협은 전국에 약 1680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지점수는 3218개소가 있더라고요. 거의 합쳐서 5,000개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60개소를 선정한 거네요? 그래서 노동부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밝히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냥 간략하게 신고 사건이 일단 제기되었고 감독 청원이 들어와서 그 감독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에 있는 이 많은 한 5,000개 넘는 사업장에서 그 직원들이 막 거의 불만들이 쌓여서 폭발했기 때문에 신고를 하셨고 그다음에 청원을 했고 이런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보통은 꼭 참고 있다가 어디 한 군데에서 이렇게 보도가 나오거나 하면 용기를 내서 또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곳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네. 그러면 몇 건의 노동법 위반 사항이 적발이 됐습니까? 총 297건입니다. 60개소에서요? 네, 60개소에서. 그럼 평균적으로만 따져도 거의 4건, 5건이네요?
네, 그 다양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임금 체불은 뭐 당연하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예. 뭐 직장 내 괴롭힘도 있었고 직장 내 성희롱도 있었고요. 뭐 많은 게 이제 있어서 이게 이렇게까지 심각했는데 이제 꼴문 게 터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보통은 금융권의 복지나 뭐 근무 여건이라 그러면은 꽤 괜찮다라는 네. 인식들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아닌 부분도 있어서 상당히 놀랍긴 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네.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신협하고 새마을금고가 이제 이금융권인데요. 예. 여기에 이제 속하는 게 사실 이제 이 회원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별도의 다 독립된 법인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요. 이제 회원사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사실 되게 그 작은 하나의 사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규모가 적고 폐쇄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길에서 보는 땡땡은행 이런 곳과는 좀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뭐 직장 내 괴롭힘, 뭐 성희롱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됐었고 좀 놀랄만한 일들이었다라고 말씀을 앞서서 해주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뭐 방송에서 적합한 내용으로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동안 되게 그 성희롱의 가장 전형적인 거라고 약간 성희롱 예방 교육할 때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언제부터는 2000년 초반부터 이런 성희롱의 전형적인 사례들을 교육하고 하지 말라고 한 내용들을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입니까? 이 상무나 과장 직장 상사가 여직원의 머리를 쓰다듬기, 그다음에 손을 만진다거나 볼을 꼬집고 회식 때 백허그하는 이런 육체적 성희롱 행위가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언어적 성희롱도 있었는데요. 충격적인 게 그냥 무슨 생각을 하길래 머리가 많이 길었냐. 이런 발언들을 그냥 서스럼없이 했던 모양입니다. 네. 이게 이제 성희롱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들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직장 내 괴롭힘도 발생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원래 우리 지각하면 이제 그 경각심 일깨우기 위해서 그냥 지각 사유서 이런 걸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사에서. 근데 지각 사유서 이렇게 이것만 받으면 되는데 부모님은 확인 서명을 받아오라고 하고요. 부모님이요? 네네. 직원의 부모님이요? 네, 직원의 부모님이요. 지각 사유서에 직원의 부모님의 확인 서명을 받아오라고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직원이 아니라 직원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당신 자녀 해임시키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저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좀 심각한 사례들입니다. 그러면 가해자들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제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서 징계 조치하는 거 이제 불리한 조치가 있었다고 한 거에 대해서는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요. 그다음에 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는데도 이제 신고 당사자는 조사하지 않고 다른 엉뚱한 사람들만 조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신고 당사자 조사하지 않은 것에는 과태료가 있거든요. 이제 바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임금 체불 건도 적발이 됐다고 들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금 체불의 총액이 약 9억 2,900만 원입니다. 9억이요? 9억 2,060개소에서요. 그냥 뭐 당연하게 영업시간 이전에 조기 출근하거나 아니면 금융상품 특반기간에 이제 일이 많으니까 연장근무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한 거 이런 거는 이제 빈번하게 나타나는 건데요. 우리 일반적인 사기업에서는 당연히 기본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게 이제 주휴수당 지급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주휴수당을 주지 않은 것도 8개소에 이르렀다고 해요. 이거는 좀 악의적인 거 아닌가요? 일부러 안 준 건데. 그냥 노동법 자체를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이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여기 지금의 현재의 기업이 아닌 것 같아요. 얘기는 정말 가장 기초 노동 질서를 어기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놀라웠습니다. 고용상 성차별도 있었다. 정말 갖가지 게 다 나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요런 거는 그 고용상 성차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우리가 여직원 같은 경우에는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든 차별하지 않아야죠. 네네. 근데 이제 세대주에 해당되면 이제 가족수당은 당연히 나가는 건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면서도 세대주면 당연히 가족수당이 나가야 되는데 가족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피복비 1년에 50만 원 지급하는 걸 남자 직원에게만 준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여성인 이유로
예, 적용을 시켜주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노동법 위반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이런 것들 외에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가 더 놀랍다고 들었어요. 예, 다들 놀라실 텐데요. 예, 직장 상사 대항을 레포트하고 논문 배필해주고요. 그다음에 개인 심부름해주고 자녀 학교 숙제해줬고요. 그다음에 그 여직원에게만 그 커피 심부름하고 설거지 시키고요. 그다음에 연차는 아예 주지도 않고 그 부부 사원들이 있으면 한 명은 이제 퇴사를 종용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네. 방금 말씀해주신 거는 노동법 위반 사례는 아닌 거예요? 요거는 왜냐하면 사실 다들 요게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직장 상사가 대학원 레포트하고 논문 대필시키는 거는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업무하고 전혀 관련 없는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당연히 직장 내에서 제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이런 거 대필 요청 받았을 때 아주 엉망으로 써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런 분위기에서는 아마 더한 괴롭힘으로 돌아왔을지 않을까. 너 때문에 뭐 F 받았어 이러면서 더한 괴롭힘으로 돌아올까요? 그렇죠. 대학원 레포트하고 논문 대필시키는 분이 자체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부하 직원한테 시켰다는 게 좀 의아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감독하고 적발했다. 물론 경각심이 많이 일깨워지긴 합니다만 이렇게 끝나면은 뿌리 뽑히진 않을 것 같은데 뭔가 그렇죠. 추가 대책 같은 것들도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당국에서는 노동당국에서는 법 위반 사항에 적극 조치하고 시정 결과 이행하는지 철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근데 요게 이제 요걸로서만 끝나면 안 되겠고 이후에서도 이제 우리 그 소속된 직원분들이 이제 조금 힘드시겠지만요. 그 용기 있는 신고 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노동부 홈페이지는 익명 신고란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조금 계속적으로 권리 주장하시고 좀 조직 문화를 바꾸시려는 모든 단합된 행동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사례 한 가지만 짚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로계약서에 연봉의 퇴직금을 포함한 포괄임금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퇴직금도 포괄임금제에 포함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뭐 절대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요, 퇴사해야지 비로소 발생하는 그 임금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연봉 계약서에 연봉의 퇴직금을 포함한다라고만 되어 있으면요, 이 연봉 계약은 무효이고요. 나중에 퇴직금 별도로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아직까지 관행상 퇴직금 포함한 연봉을 많이 말씀하시는 거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연봉이 조금 높게 보이게 그렇죠. 하는 그런 효과,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게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계약서에 실제 연봉과 퇴직금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 실제 연봉을 알려주고 그 계약서에 기재한 다음에 그 사인을 받고 퇴직금을 따 별도로 지급한다고 하면 그거는 관행에 의해서 퇴직금 포함한 연봉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효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끝으로 사례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